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저 실시간 방송은 처음인데 그 워너이듀 취업 담당관 이봉규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뭐 마음이 혼란스럽고 공부하는 계획도 차질이 있고 하니까 많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걸 좀 기회로 삼으십시오. 오히려 지금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나 미진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오히려 여러분들 뭐 필기나 전공 NCS 전공 필기나 전공 시험 좀 부족해서 요번에 만약에 떨어졌으면 또 1년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번 몇 달 미뤄지면서 여러분들 좀 더 한 번 더 확고한 그 준비 기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주어진 시간은 한 30분 정도 될 거예요. 테마는 자기소개서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지금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죠. 그 뭐 영어부터 시작해서 NCS, 뭐 직업기초능력, 뭐 전공 시험, 또 뭐 전공 면접 등등 해서 공부할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자기소개서라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할 딜레마 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 자기소개서는 사실 어떤 이론도 없고 어떤 정답도 없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게 여러분들 가장 큰 그 딜레마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아마 해결책을 한번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워너에듀에서는 합격자 수 1,500명을 정도 지금 결과치를 내고 있고, 저도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김상훈, 우리 존경하시는 김상훈 교수님처럼 제가 뭐 강의를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모의면접관으로 참여하면서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합격자들을 배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좀 비중을 갖고 지금처럼 좀 코로나 때문에 그 채용 과정이 밀리면서 몇 달 시간이 있잖아요. 이때 좀 자기소개서에 대한 개념을 잡으시고 우리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우리 학생들, 우리 워너에듀나 공전치 우리 회원들한테는 좀 더 남다른 차별화된 제가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자기소개서 잘 쓰는 법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자기소개서 잘 쓰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잘 쓴다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시중에서 얘기하는 자소설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여러분들 개념을 잡고 이 자기소개서를 면접관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알게 되면 자기소개서를 실수를 하는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짧은 시간 동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워너에듀 홈페이지에서 제가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 자기소개서 그 무료로 첨삭을 해드렸어요. 그 이번 하반기 공채 좀 밀리면서 여러분들도 역시 이 자기소개서 제가 무료로 첨삭할 수 있는 좀 서비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뭐 학원 강의를 통해서 뭐 진행하시게 되면 그 뭐 붙을 때까지 무한으로 첨삭을 해드리니까 첨삭도 그냥 글씨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그 면접관이 자기소개서를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다 말과 영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기업을 처음 시작해서 합격할 때까지의 공부 양을 봤을 때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그 비중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작아요. 100%라 그러면 대략 한 많으면 5%? 작게는 1, 2%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서류 접수하잖아요. 공기업 채용 절차 자체가 자기소개서는 지금 적부 판정으로 돼 있죠. 자기소개서를 평가를 해서 잘 쓰면 붙고 못 쓰면 떨어지는 게 아니죠. 자기소개서는 적부평가이기 때문에 누구나 써서 글자 수만 맞추고 또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어떤 결격사유만 없으면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소개서가 비중이 낮을까요? 이 자기소개서를 대충 써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공부할 것도 많은데 서류 그 채용 공고가 나면 그때부터 채용 서류 접수 때까지 짧은 기간 동안 뭐 열흘이든 보름이든 그 기간 동안 닥쳐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시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 발목을 잡히게 되는 게 뭐냐면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1차 NCS 필기만 통과하면 합격입니까? 아니죠? 또 면접은 또 두 가지로 진행되죠? 보통 요 1차와 2차. 1차 실무진, 2차 경영진. 뭐 1차 요새는 뭐 전공 면접, 2차 경험 면접, 1차 직무 면접, 2차 인성 면접.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자기소개서를 잘못 쓰게 되면 이 필기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면접에서 떨어지는데 큰 역할을 해요. 여기에 제가 너무 안타까움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여러분들 취업하는 데 있어서 관여함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경험이 그거예요. 차라리 필기에서 떨어졌으면, 그죠? 필기는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뭘 틀렸는지 압니다. 자기가 잘못된 게 뭔지 감은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면접에서 떨어지면, 최종 면접에 떨어지면 이 면접 결과를 공개를 하지 않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죠. 그 원인을 모르니까 거기엔 대책도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멘붕에 빠지게 돼요. 대부분 그 면접에서 많이 탈락하시는 분들이 한 번만 떨어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떨어집니다. 그런 어떤 특성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가 같이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핵심은 자,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는 면접과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자기소개서는 글로 표현하는 거죠. 면접은 뭘로 표현합니까?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형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기소개서는 면접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하루라도 먼저 시작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는 분들은 최종 면접에서 그만큼 더 차별화를 두고 앞서간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서의 좀 중심, 비중을 좀 높여달라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 꼭 숙지해 주시는데 자기소개서를 잘 쓴다기보다 자기소개서가 나를 발목 잡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기소개서, 즉 자기소개서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인재 채용 절차에 있어서 지금 모든 우리가 공기업 정기직에 관한 테마잖아요. 공기업은 나라의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기준 자체를 지금 정부가 밀고 있는, 그죠? 지금 NCS가 지금 시작된 지 대략 NCS는 처음에 20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5년 전부터 문제가 나오고 조금 더 과도기를 거쳐서 좀 더 확고하게 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역시 우리 김상 교수님께서도 미리 얘기를 해주셨지만 NCS 기반이라는 것을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기소개서가. 이게 무슨 말이냐? 갑자기 NCS 지금 기초능력, 지금 10가지 능력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또 자기소개서도 NCS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의아스러울 수 있는데 이 NCS 기반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 모든 인사 채용 과정이 지금 정부에서 NCS 기반으로 서류, 필기, 뭐 1차, 2차 면접까지 맥을 뚫는 하나의 그 필수 절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NCS를 뭐 인사 채용 담당자나 면접관만 알아야 될 게 아니고 여러분들 깊숙이 뭐 HRD나 인사 채용 관리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이 NCS가 뭔지에 대해서는 핵심을 알고 계셔야 이 채용 절차 전체에 걸쳐서 여러분들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NCS는 뭐죠? 국가직무능력 표전이죠. 그래서 NCS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NCS를 기준으로 면접관들이 자기소개서를 평가할 때 10가지 능력이 있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금 직업기초 능력 다 공부를 해보셨겠지만 자, 의사소통 능력이죠. 자, 천천히 또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되새겨 보세요. 수리 능력 있고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요. 그럼 뭐 있습니까? 자원 관리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5번째, 자기 개발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 자, 대인 관계 능력 있죠? 자, 7번째, 정보 능력이 있습니다. 기술 능력이 있고요. 조직 이해 능력이 있어요. 직업 윤리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런 10가지 직업 기초 능력에 의해서 자기소개서에 자기소개서 그 문제를 출제하고요. 그 문제 출제된 거에 의해서 답변 스토리를 이 능력들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또 그 자기소개서를 이런 기준들에 의해서 잘 쓴 자기소개서라면 그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면접 때 또 질문하게 돼 있죠. 그 면접도 역시 이런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기는 게 인사 담당관의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NCS를 기반으로 한 그 채용 과정에 있어서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방법은 이 각각의 10가지 능력에 맞는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핵심을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전력공사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1번 질문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4가지 인재상 중에서 2가지를 골라서 본인에게 가장 맞는 것을 고르고 그 인재상에 왜 부합하는지 서술해 보시오. 이 부분은 뭘 평가하려고 한 걸까요? 그죠? 이 10개 능력 중에서. 자, 답변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는 조직 이해 능력입니다. 조직 이해 능력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그 가고자 하는 회사 있죠? 회사나 단체의 목표, 미션을 파악하고 있느냐예요. 그게 바로 인재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각 공기업마다 그 자기소개서 문제가 적게는 4문제부터 많게는 7, 8문제까지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각 항목마다 이런 능력들에 대한 평가를 숨겨놓고 있죠. 근데 한 문제에 이거 한 능력만 들어가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경우를 평가하고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단체나 조직 내에서 자신과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설득을 해서 자기 의견대로 이끌어낸 적이 있습니까? 라는 부분은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의사소통 능력에서 들어가야 될 키워드가 뭐죠? 각각의 능력에 그 키워드가 들어가서 자소서에 있어야 이 면접관으로 하여금 그 수백 개, 수천 개 자소서를 보고 면접관들이 눈에 수월하게 읽힙니다. 경청 능력이 되겠죠? 경청 능력. 그죠? 그리고 설득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은 또 문서 이해 능력도 포함해요. 그래서 문서 해독 능력. 뭐 이런 정도의 키워드가 들어가서 스토리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수리 능력 볼까요? 수리 능력 키워드를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릴게요. 수리 능력은 도표나 수치에 대해서 분석 능력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도표나 수치 분석 능력. 또 문제 해결 능력은 상황 파악 인지. 상황 파악을 얼마나 잘하고 거기에 있어서 창의적이거나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자원관리 능력은 제한된 자원 안에서 어떻게 계획적으로, 계획성, 또 분석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자기개발 능력에 대한 키워드는 뭘까요? 말 그대로 자기개발. 본인의 전공이나 직무에 있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에 대한 이슈입니다. 대인관계 능력은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리더십 부분이에요. 리더십. 또는 여러분들이 항상 들어온 협업에 관련된 내용. 또는 여기 배려, 희생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정보 능력은 여러분들 컴퓨터 활용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요. 또 정보 탐색 이런 능력을 얘기하는 게 되고요. 기술 능력은 역시 해당 직무에 관해서 갖고 있는 직무 기술. 또 조직 이해 능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회사와 단체의 목표나 미션을 파악하는 능력. 직업 윤리는 뭐죠? 도덕성, 청렴성, 봉사정신 이런 키워드들에 대해서 그 자소서 문제 속에 녹여내고요. 그거를 지원자가 잘 풀어냈느냐라는 것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 키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면접관의 입장에서 즉 자소서를 평가하는 입장에서 이런 시각을 바라본다면 자소서를 잘 쓸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일일이 뭐 글자를 맞춰드리고 맞춤법 틀리고 이거 다 뭐 컴퓨터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내용들을 큰 틀을 맥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소서를. 그래서 자소서 때문에 최저임금 떨어져가지고 그 피와 땀이 공중에 날려가는 그런 내용을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런 일들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우리 학생들, 우리 회원분들은 제가 꼭 잡아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이런 키워드를 대상으로 NCS 기반으로 자기소개서를 평가한다. 이런 면접관에 대한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그럼 과연 그 스토리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자기소개서 스토리를. 그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간략하게. 자기소개서, 스토리, 작성법. 제가 여러 합격자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때론 그 합격자들보다 더 많은 불합격자들의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이 내용을 숙지를 안 하고 또는 그 내용을 습관화 안 돼 있어서 비단 자기소개서뿐만 아니고 모든 공부 방법이라든가 이 채용 과정에 대해서 미스를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장수생이 되죠. 취업 준비에 있어서. 1년, 2년, 3년. 그죠? 그런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인사관리 기법인데 어쨌든 자기소개서 스토리 작성법에 대한 내용이 그 맥이 같이 한다는 거를 여러분들 인지해 주시고 첫 번째 항상 스토리를 써 내려갈 때 첫 번째 여러분들 상황을 인지시켜 준다는 어떤 스토리를 먼저 두 가지로 써놔야 됩니다. 제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질문에 대해서 공기업 자소서 질문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는 데 강의를 또 따로 찍을 예정이지만 오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큰 틀만 다시 얘기 드릴게요. 상황 인지.
어떤 문제가 났을 때, 즉 여러분들이 만약 한국전력공사나 뭐 인천국제공항공사나 정규직으로서 들어갔을 때 어떤 앞으로 업무를 하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뭐 대민 업무라든가 뭐 직무에 관련 뭐 기술적인 업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상황인지. 응? 이걸 또 객관적으로 분석적으로 첫 번째 이 작업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스토리를 만들 때. 그죠? 조직이나 단체에서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팀원들은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왜 갈등이 있었는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상황 자체가 틀려버리면 기본이 틀린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한 그를 서술을 객관적으로 분석적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원인 분석입니다. 원인 분석. 원인 분석 단계. 객관적이나 분석적으로 상황을 인지했으면 거기다 reason. 왜?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원인 분석이 돼야 되죠. 그죠? 근데 이 원인 분석에 대한 그 단계에서는 면접관들이 뭘 좋아하냐면은 여기서 창의성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좀 성실성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객관성 이런 걸 보여야 돼요. 팀 내에 갈등이 났으면 그 원인이 뭔지 그거를 면접관이 그 글을 읽고 나서도 논리적으로 내가 이해가 되게끔 하는 원인을 분석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뭐예요? 문제 해결의 방안에 대한 제시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본론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가. 이 부분도 역시 창의성, 창조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죠?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을 도출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동이 들어갑니다. 행동. 그죠? 어떻게 내가 이행을 했느냐? 내가 솔선수범해서 했느냐? 아니면 팀원들과 같이 화합해서 했느냐? 그죠? 아니면 뭐 스스로 남들이 모르는 어떤 곳에서 더 열심히 했느냐? 이런 내용들, 행동.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로 인해서 마무리, 교훈이 무엇인지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자소서 문제든 간에 이런 1, 2, 3, 4, 5번의 절차적인 그 단계가 있어야 눈에 술술 읽혀요. 근데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버려 있으면 아예 그 글을 읽을 때부터 그 면접 볼 때, 자소서 기반으로 면접 볼 때 그 면접자에 대한 선입관을 갖게 됩니다. 벌써 마이너스 점수 깎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좀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인사관리기법에서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스타 기법이라고 해요. 스타. 외우기 쉽게. 스타 기법. 상황인지 상황 파악. 시츄에이션이에요. 시츄에이션. 그죠? 또 원인 분석까지. 시츄에이션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 태스크. 작업이죠. 그리고 행동. 액션. 그리고 결과 및 교훈. 리절트. 스타 기법으로 통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구조화된 답변, 그런 서술, 스토리를 만든다 그러면 이거를 좀 몸에 익숙하게 하고 습관화시키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NCS 기초능력 너무 지금 힘들잖아요. 의수문,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해결 능력. 이거 미치겠죠? 그죠? 또 우리 자원관리 능력까지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리 한전은.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항상 문제를 풀 때부터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몸에 밴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자소서 문제부터 또 면접 현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항상 몸에 밴 습관으로 여러분의 공기업 취업 합격할 때까지 좀 끝까지 하면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기소개서는 잘 쓰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자기소개서를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게 만드는 게 맞는 건데, 그것은 면접관들이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가에 대한 그 시각화를 면접관의 입장에서 보게 되는 거고, 면접관은 또 NCS 기초능력 10가지 영역분야에 대해서 평가하려고 한다. 근데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소개 스토리 작성법이 있는데 이런 구조화된 답변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 세세한 어떤 본인 개별적인 어떤 인생 스토리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직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다 여러분들 얼굴 다르듯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 첨삭이나 아니면 뭐 다른 뭐 특별지도반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무료로 해드릴게요. 첨삭 그 과정 같은 거 서비스를 최대한 많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도와드릴 거고, 이런 큰 틀을 제가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숙지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공기업 원하시는 정기직 공기업 엔지니어로서 인정받는 그날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자기소개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